고령자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에는 노후 파산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9명은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다라고 밝혔대요. 이런 조사 이면에는 연금으로는 생계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50, 60대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또 다른 수입원이 꼭 필요한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야만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가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가족들과 함께 사 먹을 수 있겠죠. 오늘은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노후 대비가 셀프인 한국에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수입원의 필수 조건 4가지를 알아두세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 이상의 수입을 삶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혹시 증권사 직원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상품들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담당자들은 너무 좋다,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 담당자는 그 상품을 샀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좋은 물건들은 기관끼리 나눠 갖고 있고요.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아쉬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수수료 받고 팔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좋은 투자기에는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5억 원을 연 8%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볼게요. 연간 약 3,400만 원의 세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대략 월 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 정도 수익은 굉장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품들은 대체로 문제가 많았던 ELS 아니면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채권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좀 매력이 없다 판단해서 직접 취급하지 않는 건들이라서 위험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최소 가입 금액이 좀 높은 편이라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분산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높더라도 위험이 높은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이라고 하면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는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여유롭게 골프를 치거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임차인을 끌어오기 위해서 영업하고 또 무너진 부분들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임차인과 또 월세로 많이 싸워요. 이렇게 좀 체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업을 할 부동산을 또 고르는 일이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야 하는데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건마다 지리적인 특수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모두 하나에 투입할 뿐만 아니라 대출도 보통 많이 끼시죠. 레버리지로 몰빵한다. 그러니까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모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셨던 친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실 스트레스가 없는 정말 좋은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변동과 이자 부담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건물을 매각하고 다른 걸 하시기보다는 따박따박 이자만 받고 계신데 가끔 뵈면은 요즘은 정말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임대업이 물론 매력적인 수입원이기는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위험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퇴사 후에 직장인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꽤나 많으세요. 특히 요즘은 무인 창업으로 아이스크림 가게, 세탁소, 카페, 프린트 가게 등 창업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에 폐업한 사업자는 무려 99만 명이에요. 그 중에 소매업이 28만 명, 서비스업이 22만 명,
그리고 음식점업이 16만 명으로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직종들이 대부분입니다. 폐업 과정에서도 뭐 철거 비용까지 수백만 원에서 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원상복구 비용도 들어간다고 해요.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로 시작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요식업이나 뭐 무인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영업도 잘 될 경우에는 물론 월급 이상 그리고 이제 생활비 훨씬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위험도 매우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노후에도 결국에 바닥을 긁으면서 알뜰살뜰 살아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치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최근 자산가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자산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자산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수입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후에 매월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1인은행을 창업한다 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요. 시세 대비해서 최대 한 70% 수준까지 돈을 빌려주는데 그 말은 즉슨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 가까이 급락하더라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어서 매우 안전합니다. 평균적으로 연 12%의 이자를 매월 받고 있어요. 지금은 취득 요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금전대부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어요. 이게 면세사업자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0.02%에 해당하는 8,500명의 자산가들이 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다 라고 하면 매월 100만 원을 받고 50대 평균 순자산인 5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매월 500만 원을 세후로 받습니다. 월 5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받는다면 노후 생활비뿐만 아니라 골프 치거나 여행 다니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축하해주고 싶을 때 목돈 마련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수익률이죠.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투자 과정에서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만 내리신다면 이후에 따로 신경 쓸 일 없이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처럼 공실이나 임차인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도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 법원에 경매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가업 승계 의지가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건 자녀를 금융지주 오너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노후 수입원 필수 조건 4가지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노후 수입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따박따박 은퇴연구소에서 다음에는 자산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1인은행 창업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컨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